정경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후보가 되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좋은 후보자 청문회를 한다. 다른 이야기 빼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이야기해도 되는 청문회장이 되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방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막힘없이 하고 소신 있게 하고 그 속에서 잠시 정치권에 흔들리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더 믿음직한 우리 합참의장이다, 합참의장 후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만에 공군 합참의장 후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군 출신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 전체의 합참의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믿는 합참의장이니 이제 전체를 함께 포용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 맞지요?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인 후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오던데 진짜로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말에 존경이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정군인 그 자체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청정군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은 청렴하면은 모든 리더십의 위엄을 발휘할 수 있다. 정은 정직하면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공은 공정하면은 모든 업무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청정군인,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과연 단호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비행시간이 2,800시간이라고 합니다. 2,800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00시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가장 비행을 많이 한 공군에게 어느 정도 비행했냐고 물었더니 2,70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합참의장은 훨씬 더 많이 했네요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비행의 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저보다 많이 한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한 후배를 제가 짚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후배에게 공을 넘기는 게 고맙습니다. 자, 그럼 북에서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날아옵니다. 우리 합참의장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이지스함에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또 주의 통제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 능력 범위 내에서 요격을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요격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경보를 발령해서 국민들께 경보를 전파하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찰, 전력, 그리고 탐지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북에서 이미 미사일이 쐈다라고 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쏘기 전 징후를 보고 그 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합참의장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탐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찰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정찰 전력이 지금 약하지요. 예,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많은 부분에 이제 보완이 된다.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호크든 정찰 자산은 왜 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국방위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획된 시간에 맞춰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빨리 정찰 자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국방위에서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참의장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확실하게 만들고 우리 전력이 북을 향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한다라고 약속하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합참의장께서 예, 사드 그냥 들여놓으면 됩니다. 라고 해도 크게 공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에 대해서 국회의 공론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이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친다면 국민의 단결된 힘이 대북 전력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신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군사적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은 걱정을 합니다. 사드가 있으면 덜 불안하지요. 사드가 있으면 방어 체계가 되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사드가 제 역할을 못하지 않나. 눈이 오면 흐린 날씨에는 제 역할을 못하지 않나. 사드가 있어서 오히려 중국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사드가 있어서 오히려 공격에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거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대북 전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면서도 공감대를 공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합참의장이 대북 전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을 가져다. 잘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먼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 전에 국회 국방위원 정책비서로 국방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 뒷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이제 군을 보면서 항상 그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이랄까 권위적인 문화 이런 걸 보면서 이 민주주의의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는데 언젠가 군이 정말 일선의 전투원들의 생명 가치가 고양이 되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민주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인가. 그럴 때마다 그 시점은 어쩌면은 민주주의 세대가 군의 주류가 되는 그런 먼 훗날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바로 제가 젊은 시절 꿈꿨던 그 언젠가 먼 훗날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60년생 합참의장에 오셨어요. 언필칭 386 세대라고도 했고 민주화 세대라고도 했던 이제 그분들이 군의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게 바로 젊은 날 우리가 언젠가라고 했던 꿈꿨던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참의장 후보자님을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 품성 어떤 분인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은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게 이제 이 국방위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제가 좀 꿈꿀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의장님이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보다 어떤 신기원을 열어주는 존재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이제 1960년대 세대의 어떤 그 군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만큼 다른 면모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한테 주어진 소임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이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오시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양호 장관 이후로 처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군 출신이 지금 합참의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한반도 전구작전, 이 한반도 전구에 대한
우리 작전의 중심으로 합참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 정구작전을 종합하는 작전 개념이 뭐냐? 어떤 개념이냐? 저는 프리ITO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 한반도 전구에 어떤 그 우선순위, 타격의 우선순위를 하고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리ITO, 기계획 임무 명령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한반도 정구작전의 중심 개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프리ATO라고 하는 것은 기계획 항공 임무 명령서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바로 명령이 떨어지면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공군이 주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군 장성들의 경우에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육군은, 지상군은 작전이 1차원 공간이죠. 평면의 지도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반면에 공군은 3차원 개념입니다. 높낮이가 이제 본격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공간적 사고, 즉 3차원의 개념에서 한반도 정구작전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합동작전을 지배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왕 합참의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합참도 그런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모든 그런 어떤 지휘구조, 병력구조, 그다음에 전력구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획기적으로 그런 정구 작전을 전작권 대비가 이제 절박한 문제가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참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셔라.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자시니까 이제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만 부임을 하신다면 합참의 구조와 체질을 혁신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셔라. 이게 제 주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육군하고 해군이나 공군이나 이런 군의 하여튼 그 비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하고 저는 무관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정말 작전을 잘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 과거에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으로 부임하셨을 때 제일 문제된 게 장악력이 있느냐. 지금 저는 의장으로서 가지셔야 될 통찰력이 어떤 건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곧 장악력입니다. 장악해야 되는데 과거에 이양호 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합참의장 부임하셨을 때 첫 간부회의에서 갑자기 전투 지경선이 도대체 뭐냐고 간부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저런 걸 모르고 있네. 전투 지경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투 지경선, 그 다음에 페바, FSCL이나 이런 개념은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로 권위가 떨어져 다시는 장악 못했어요. 특히 육군 출신 장관한테 많이 치였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의장이 오히려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육군의 작전 전술 개념까지 의장이 알아서 뭐 합니까? 그건 현장 지휘관이 잘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죠. 이제는 정구 작전을 주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쟁 지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가 합참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참은 정구작전을 지휘하고 합동작전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현장의 지휘관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현장 지휘관한테 과감히 위임할 수 있는 그 지상군의 작전 수준의 개념을 마치 의장의 자질인 것처럼 오인되는 구태의연함은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끝났습니다. 만 우리 대한민국 군 전체의 합참의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믿는 합참의장이니 이제 전체를 함께 포용하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 맞지요?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인 후배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나오던데 진짜로 어떤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말에 존경이 묻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정 군인
그 자체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청정군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은 청렴하면은 모든 리더십의 위험을 발휘할 수 있다. 정은 정직하면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 공은 공정하면은 모든 업무가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청정군인,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과연 단호함이 있을까? 정경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후보가 되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청문회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좋은 후보자 청문회를 한다. 다른 이야기 빼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만 이야기해도 되는 청문회장이 되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방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막힘없이 하고 소신 있게 하고 그 속에서 잠시 정치권에 흔들리기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더 믿음직한 우리 합참의장이다, 합참의장 후보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년 만에 공군 합참의장 후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공군 출신이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동안 비행시간이 2,800시간이라고 합니다. 2,800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800시간의 비행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가장 비행을 많이 한 공군에게 어느 정도 비행했냐고 물었더니 2,70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합참의장은 훨씬 더 많이 했네요 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비행의 탑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맞습니까? 저보다 많이 한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한 후배를 제가 짚어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후배에게 공을 넘기는 게 고맙습니다. 자, 그럼 북에서 미사일이 서울을 향해 날아옵니다. 우리 합참의장님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탐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이지스함에서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또 주의 통제 시스템으로 가게 돼 있고,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 자산은 왜 안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국방위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계획된 시간에 맞춰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더 빨리 정찰 자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국방위에서 밀어줘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것을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합참의장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 예산을 확실하게 만들고 우리 전력이 북을 향해 강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한다라고 약속하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릴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합참의장께서 예, 사드 그냥 들여놓으면 됩니다 라고 해도 크게 공격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에 대해서 국회의 공론화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이 능력 범위 내에서 요격을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요격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은 경보를 발령해서 국민들께 경보를 전파하고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찰, 전력, 그리고 탐지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북에서 이미 미사일이 쐈다라고 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쏘기 전 징후를 보고 그 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합참의장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은 오지 않아야 합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능력으로 요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탐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찰 전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정찰 전력이 지금 약하지요.
예,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많은 부분에 이제 보완이 된다.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호크든 정찰